사실은 요거는 이제 세계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국제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충전, 슈퍼차저죠.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영향은 사실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사실 전기차 표준, 이 충전 표준을 가지고 충전협회랑 테슬라랑 많이 싸우는 형국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테슬라가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GM, 포드, 테슬라 등등 해가지고 요 슈퍼차저를 GM, 포드 그리고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쓰기로 했다. 그래서 다른 뭐 도요타나 현대차나 여기도 이제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 관련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 사실 저는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이거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어요. 오케이. GM과 포드, 리비안도 사용한다. 현대, 기아차도 사용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민수 대표님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대세가 이러면 따라야죠. 아마 할까가 아니라 거의 결정됐는데 그렇죠. 아직 사인이 안 나서 뭐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미 쪽에서는 일단 또 다른 사업자들 뭐 EV고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있어서 충전 시장에서 내가 할 거야 약간 방식이 다르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저렴하고 거기다가 또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또 급속적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이쪽이 슈퍼차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테슬라가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거의 표준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제 차진까지도 다 먹네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진짜. 혹시 테슬라 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뚜벅이에요. 깜짝이야. 테슬라 갑자기 너무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것 같길래. 네.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GM이나 뭐 이렇게 포드나 네. 사실 전기차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적자. 지금 더 많이 차를 잘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마진도 많이 안 남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그런 전기차 충전소까지 쫙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테슬라가 이것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 이런 네. 전략적인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안 끝났죠, 제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표준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이게 거의 대세로 가겠다라고 생각드는데 이제 민간 사업자 말고 또 공공 인프라도 있겠죠. 예.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되게 되면 그쪽도 아마 미국의 어떤 주요 그러니까 횡단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예. 그쪽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지금 단순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도시 쪽에서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류를 움직이는 어떤 트럭 지금 얘기하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큰 것들도 계속 이쪽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거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공인프라 쪽은 더 투자가 더 이어져야 된다. 예. 한쪽도 바라봤을 때 그쪽과 같이 생각하게 되면 이런 약간 표준은 만들어내는데 더 전기차 충전은 계속 충전소는 가속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결국에는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는 또 많이 늘어야 될 수밖에 예. 없고 게다가 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전력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는 원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전력이 더 많이 네,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런 핵심적인 문제까지 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부터 원자력 이런 것까지 또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주연 대표님 그럼 요거 네. 뭐 테슬라가 업계 표준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나라 종목이 좀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탑픽으로 본다면? 탑픽으로 본다면 네. 저는 이제 아직은 좀 관련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어렵다. 솔루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솔루엠. 기존에 이제 제가 뭐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이제 ESL이라고 해서 이 전자 가격표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고요. 파워 모듈을 생산합니다. TV에 들어가는 파워,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파워. 그런데 신사업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용 파워 모듈을 생산을 하거든요. 요게 이제 하반기에 멕시코 공장이 준공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이 ESL이라는 부분을 스페이스X에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류를 갖다가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뭐 관계자들 좀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파워 모듈 한번 안 써볼래? 뭐 이렇게 되지도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연관성이 좀 있지 않겠나. 오늘 보면 사실 S트래픽이나 뭐 유라테크, 디스플레이텍 뭐 이 충전소 관련주도 다 올랐거든요. 예.
근데 뭐 직접적으로 뭐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솔루엠도 그런 부분에서 탑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솔루엠이 스페이스 X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 이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또 비슷한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엮이지 않을까. 네. 테마성으로라도 주가에 그런 단기 변동은 있긴 합니까? 이거 솔루엠? 네. 솔루엠이 이제 충전소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이 ESL이라는 부분이 이제 마진율도 한 40%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캐시카우로서 이렇게 회사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캐시카우도 일단 갖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신은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솔루엠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증권가에서 나오는 목표가 한 3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내일 시초가 이하로도 분할 매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면 이게 내후년 나오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퍼로 한 25배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ESL이라는 거는 사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를 측정한다 했을 때 25배는 저는 뭐 높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22,35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 22,350원 정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요거 충전소 관련해서 네.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인가요? 아니면 테마성인가요? 테마성 아니고 우리나라에 테슬라 슈퍼차저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네. 일단 상장된 회사보다 예.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관련돼서 일단 3호P라고 그러죠, 보통. 예, VC라고 하는 회사인데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네. 이 회사가 이번에 600억 해서 1,200억을 대영채비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영채비는 우리나라의 초급속 충전 관련된 민간 사업자 중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이쪽을 들어갔는데 테슬라의 슈퍼차저의 납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 가치가 커지겠죠. 그거를 노리면서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는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채비의 성장과 그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가치가 더 커지겠죠. 그럼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 요거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테슬라의 충전권을 충전 시설을 납품할 수 있는 그 슈퍼차저. 권리를 예. 대형 채비가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습니다. 대형 채비의 지분을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다. 투자를 했죠. 네. 엮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스틱 상장된 인베스트먼트. 회사에 있으면 그냥 다 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오케이,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가져가야죠.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지금 가격에서 아마 지난 상당히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예. 모멘텀 부각받게 되면 약 한 8,000원대는 일단 들어올 것 같고요. 8,000원대에서 한 9,000원대 정도까지는 안쪽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5,700원으로 보겠습니다. 5,700원. 네.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네. 알겠습니다. 허클님께서도 스틱 오늘 10% 가까이 올랐네요. 관심 종목에 넣어뒀구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짧게만 해볼까요? 현대차는 지금 타이밍에서 괜찮은지 사실 이 현대차 얘기도 제가 전 방송에서 한 20분을 떠들고 왔는데 저는 조금 억하심정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괜찮은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근데 현대차는 저도 산업 자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주가에 상승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가는 거예요? 김민수 대표님. 또 뭡니까? 네. 저희 블루드림 리서치도 많이 사랑해 블루들이 주시죠. 먼저. 네. 블루 들어가니까 네. 왜 현대차 계속 블루입니까? 현대차 그 서비스도 블루엔즈죠? 맞아요. 누구를 불러야죠. 그 블루 블루엔즈. 예. 이거 왜 못 가는 겁니까, 현대차? 현대차 저는 뭐 올해 잘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못 갔던 거, 예. 그동안 못 갔던 거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증시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증시가 안 좋았는데 나 홀로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전부터 왜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냐? 예. 뭐 한전당 10조 주고 사고 막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았을까? 혁신이 없다. 그냥 자동차 공장이다.
이런 인식이 좀 컸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경영진들이 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로봇에 막 투자를 하고 미래 뭐 UAM 이런 데 투자를 하고 굉장히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전기 자동차 시대에 현대차가 굉장히 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도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미래 모빌리티 부분들 그다음에 탑승하는 로봇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현대차에서 굉장히 좀 혁신 기업으로 이렇게 좀 탈바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가요? 네, 더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의 평단이 대부분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20만 1,000원 아닙니까? 네.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10만 4천 원입니다. 아, 그래요? 3천 원을 깎습니까? 20만 4천 원. 네. 알겠습니다. 네. 자두님께서 현대차 분기 배당으로 6월 말까지 보유 시 배당 받아서 수급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대표님? 저는 길게는 못 보겠고요. 오. 길게는 일단 2024년 가서 연말 가서 공장 다 돌아서 이제 전기차 IRA 혜택 받는다. 그때는 재평가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실적 발표 시즌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영업이익률 1위는 이제 현대차입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몰리는 분위기가 나왔다고 보게 되면 한 달 정도?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그냥 아주 실적 플레이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정도에서 한 22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짧게 나왔다가 다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내용으로서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도 투자 많이 하고 또 뭐 로봇도 미래 사업도 잘하고 있고 UAM 얘기도 있고 자동차도 지금 원래 본업 잘 팔고 전기차도 좋고 한데 주가는 테슬라의 반의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 줬으면 약간 네. 그런 느낌. 시총이 좀 억울하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현대차 55 들어주셨고요. 두 분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동접자가 66분 저희 상한가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